오늘 이 시간에는 안면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면 비대칭 하면 말 그대로 얼굴의 상하 좌우가 면적이 잘 맞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용적인 특징뿐만 아니고 이게 우리 몸에서 컴플렉스로 작용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얼굴의 대칭이 맞지 않아가지고 나한테 컴플렉스로 작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질병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료계의 입장이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을 개선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안면 비대칭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썹 중앙에는 인당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눈썹의 가운데 라인하고 그리고 코끝 그리고 인중 그리고 승장이라고 하는 요 입술 아래 요 선을 일직선을 가상의 선을 쭉 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앙선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관찰하게 됩니다. 코가 삐뚤어져 있다든지 얼굴이 어디가 삐뚤어져 있으면 요 중앙선이 맞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 수직이 되는 수평선을 또 그려봅니다. 눈썹의 라인에서 그려보고 눈꼬리 끝에서도 그려보고 그리고 입꼬리 끝에서도 또 그려봅니다. 그랬을 때 이 일직선하고 이 수평선이 직각을 잘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면적이 차이가 있는지를 또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이고 그럴 때는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안면 비대칭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 태어나서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요. 어떤 뼈는 좀 크게 자라고 어떤 뼈는 좀 작게 자라게 되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요 후천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한쪽으로만 우리 음식을 씹는다든지 아니면 턱을 괴는 습관을 가졌다든지 다리를 꼬고 많이 앉는다든지 짝다리를 짚고 선다든지 했을 때 얼굴에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연부 조직이 어디는 타이트해지고 어디는 느슨해지고 이러한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턱 관절 자체도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후천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면 비대칭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미소 안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우리 미소 안면침인데요. 아주 미세한 일반적인 침보다 훨씬 한 절반 정도 가느다란 침을 이용해가지고 얼굴에 한 50개 정도 많은 침의 개수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침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부분은 이완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늘어져 있는 부분은 수축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요 미소 안면침만 여러 개를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면 비대칭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의 윤곽 자체가 예뻐지고 동안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비대칭이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런 미소 안면침만 가지고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할 때는 우리 매선침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매선침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녹는 실을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푹 꺼져 있는 부분은 녹는 실로 채워 넣을 수가 있고 우리 중력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주름지듯이 내려온 부분은 녹는 실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시켜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대칭이 있는 부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정할 수 있다는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은 이 매선침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골격성 원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얼굴에는 턱 관절도 있고 그다음에 경추 관절도 있고 여기가 돌아가게 되면 그걸 보상하듯이 반대로 틀어지면서 안면에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걸 교정해주기 위해서는 추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턱 관절 추나도 있어요. 턱을 만져줘가지고 턱 관절 굳어진 데를 풀어주는 턱 관절 추나를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경추만 돌아간 경우에는 경추 추나를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골반이나 요추부터 다 한쪽 방향으로 보상적으로 이렇게 틀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골반에서부터 쭉 맞춰주는 전신 추나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우리 안면 비대칭을 개선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면 비대칭 큰 질병은 아니지만 그게 나한테 컴플렉스로 다가오고 맨날 거울 보고 난 비대칭이 있어서 여기 너무 싫어요 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이것은 질병의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꼭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거울을 들여다보시고 가상의 선을 그려보셔가지고 면적이 맞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주변에 있는 한방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교정하는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한방 김남식 원장님께서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면 질병으로 보고 교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방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소개해주신 그런 요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의 지속 기간이 긴 시술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속 기간으로만 따지면은 당연히 매선침이 되겠습니다. 매선을 하게 되면 실제 녹는실이 그 자입이 돼가지고 한 1년 반 정도에서 없어지고 그리고 콜라겐을 합성시키고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 치료나 뭐 추나 교정을 통한 것보다는 조금 더 반영구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네. 어떤 치료법이 맞는지는 당연히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